만약 여러분이 미국판 엔드하우스의 비극을 모두 가져와서 서로 겹쳐 쌓는다면 달까지 닿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유명 작가는 역사상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의 작가예요. 그녀의 책들은 100개 이상의 언어로 사랑받아오고 있죠. 또 가장 두꺼운 책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올랐어요. 온전한 미스 마플의 이야기를 한 권으로 엮은 걸로요. 지금쯤 분명 짐작하셨을 거예요. 제가 에가사 크리스티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걸요. 놀라운 작가 경력 동안 그녀는 66개의 탐정소설과 14편의 단편소설 모음집을 자기 이름으로 출판했고 가명으로도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출판했어요. 또 모든 국제문학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죠. 거만한 탐정 에르큐일 푸아로, 제인 마플 양, 토미와 터펜스를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상영되고 있는 연극인 쥐더 또한 그녀의 탁월한 특징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녀는 영국 대본 토키에서 에가사 메리 클라리사 밀러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독서와 야망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문맹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녀의 어머니는 적어도 8살이 될 때까지 읽을 필요가 없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에거사는 호기심이 아주 많았고 독서를 즐겨서 4살 때부터 읽는 방법을 배웠죠. 에거사는 부모님과 언니의 지도 하에 집에서 교육을 받았고 읽기, 쓰기, 그리고 기초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또 피아노와 만돌린과 관련된 음악도 좋아했어요. 1901년 겨우 10살이었을 때 그녀는 앵초꽃이라는 첫 시를 썼어요. 토키라는 도시는 영국의 해안마을이었고 여름 동안 에거사는 거의 매일 바다에서 수영하는 걸 즐겼습니다. 부유한 유럽인들과 심지어 왕족들로 가득 찬 꽤나 고급스러운 해변 휴양지였죠. 종종 영국의 리비에라라고 불렸어요. 그곳에서 보낸 시간에 대한 기억은 그녀의 자서전뿐만 아니라 책에도 종종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가족과 함께 해변을 방문하곤 했어요. 그녀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일광욕을 하고 소풍을 즐기는 걸 좋아한 반면 에거사는 가능한 한 빨리 물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어요. 그 당시 이 해변은 남녀가 동시에 똑같이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사람들이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는 모습을 주시했던 거예요. 너무 심해서 남자들은 여성 이동식 탈의시설, 이것은 여성들이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물가로 이동되는 시설이었는데 여기서 45m 안에선 수영하는 게 허용되지 않았죠. 궁금해하실까봐 말인데요. 그 당시 여성들은 수영하는 것도 편하지 않았어요. 온몸을 거의 덮는 바지와 프릴이 달린 드레스를 입고 옷을 다 갖춰 입어야 했어요. 다시 그 이동식 탈의시설로 돌아가 볼까요? 양쪽에 입구가 있던 바퀴가 달린 작은 오두막집이었어요. 일단 해변에서 하나를 발견하면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작은 오두막은 사람이나 말에 의해 더 깊은 물로 운반돼요. 원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반대쪽 문에서 나와 호기심에 찬 시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다로 뛰어들 수 있어요. 물속에서 다 놀고 나서 다시 그 이동식 탈의시설로 돌아가서 해변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깃발을 들어요. 작가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1905년 에거사는 파리로 보내져 기숙학교에 등록했는데 놀랍게도 글쓰기보다 음악에 더 집중했었어요. 그녀는 곧 음악 경력이 자기의 성격과 재능에는 꼭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지만 평생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은 욕망을 비밀리에 품고 있었죠. 겨우 18살이었을 때 에거사는 하우스 오브 뷰티라고 불리는 첫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녀는 모노실라바라는 필명으로 첫 소설인 사막 위의 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책을 보냈던 6 출판사 모두 결국 거절했어요. 1912년 남편이 될 남자를 만나요. 그의 이름은 아치볼드 아치 크리스티였고 둘은 1914년에 결혼했습니다. 곧 1916년에 그녀는 스타일스 저택의 괴사건이라는 첫 탐정소설을 썼어요. 에르큐일 푸아로를 세상에 소개한 소설이었죠. 그는 인상적인 콧수염과 달걀 모양 머리를 한 전직 벨기에 경찰관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사랑스러운 가족 생활과 성장하는 작가로서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1926년 12월 3일 금요일 에거사는 집에서 실종돼요. 그 당시 신문들이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범죄 소설가의 삶에서 완벽한 반전이었죠.
그녀의 실종에 대한 진실은 오늘날까지도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몇 가지 사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926년 4월, 에거사의 어머니인 클레어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어요. 두 사람은 끈끈한 유대감을 공유했기에 작가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죠. 같은 해 8월, 에거사의 남편이 그녀에게 충격적인 요구를 해요.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주장하면서 헤어지기를 원했죠. 몇 달 후 12월에 마지막 인내심의 한계였던 싸움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작가는 외동딸을 하녀와 함께 두고 써닝데일에 있는 자기 집에서 사라졌어요. 다음 날 그녀의 차는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덤불 속에 반쯤 숨겨진 채 채석장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안에는 옷 몇 벌과 완료된 그녀의 운전면허증이 있었어요. 헤드라이트는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교통사고였을까요? 그 당시 에거사는 오늘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보상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는 곧 전국적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별거 중이던 그녀의 남편이 주요 용의자가 되었죠. 경찰관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그녀의 흔적은 없었고 그래서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했죠. 뭔가 심하게 잘못돼 그녀가 빠졌을 경우를 대비해 지역 호수를 훑어보았습니다. 정치인들은 가능한 한 빨리 그녀를 찾을 수 있도록 경찰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동료 작가인 아서 코난 도일 경도 이번 수색에 참여하기도 했죠. 말하자면 조금 창의적인 방법으로 말이에요. 그는 에거사의 장갑을 이용해 그녀의 행방을 찾기를 희망하면서 점쟁이에게 의존했었어요. 열흘 후 그녀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이 이미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요크셔 해로게이트에 있는 하이드로패틱 호텔의 웨이터는 흥미로운 단서로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온 한 손님이 이 호텔에 머물고 있고 그녀의 이름이 테레사 닐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특이한 점은 없었지만 그녀가 작가를 닮은 것 같았어요. 그녀의 남편은 경찰들과 함께 호텔로 빠르게 이동했어요. 그는 호텔 식당 구석에 앉아 자신의 존재를 숨겼어요. 곧 에거사는 태연하게 방에 들어가 일면에 자기 자신의 실종이 실린 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에거사에게 다가갔지만 에거사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에거사 크리스티를 찾은 게 분명해졌죠. 수년 동안 사람들은 무엇이 이 비정상적인 반응을 일으켰는지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어머니를 잃고 결혼 생활이 해체되면서 건강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가해졌고 단순히 신경쇠약에 걸렸던 것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주제로 범죄의 이야기를 만들어 수년간 써온 글을 홍보하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최고의 노이즈 마케팅을 펼친 것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에거사가 정말 기억상실증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이론도 있었죠. 그래서 그날 호텔에서 처음에 남편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분명한 건 이건 그녀가 잊고 싶어 했던 사건이란 거예요. 그녀는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1977년 11월에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출판된 자서전에서도 말이죠.